이제까지 해명이 덜 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해명하고 여러분들께 질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사단 칠정론의 이해라고 그랬는데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건 칠정의 개념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단 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발이니 기발이니 그런 걸 따졌는데 그때 이와 기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또 이발 기발할 때 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분석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퇴계와 율곡 사단 칠정론의 핵심 쟁점이 뭔지 정리하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종합 지향시키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퇴계설을 이기호발설이라고 말하고 율곡설을 기발이승 일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퇴계 이기호발설은 무슨 뜻이냐면은 퇴계의 생각은 사단은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의 본성이 있다고 그러죠? 사단은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것이다. 그 다음에 칠정은 형기의 욕망이 발한 것이다. 저 형기라는 건 인간의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이 신체적인 욕구를 뜻하는 겁니다. 퇴계는 사단은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고 칠정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 발한 거고 그러니까 사단은 이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다. 그게 퇴계 주장의 핵심이에요. 즉 퇴계는 도덕적 본성과 육체적 본능을 이와 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퇴계가 말하는 이와 기라는 건 도덕적 본성을 이라고 한 거예요. 퇴계는. 그 다음에 저 형기의 욕망이라고 그랬는데 육체적 본능을 기라고 한 거예요. 저게 퇴계설의 핵심 주장이에요. 근데 율곡은 자기 주장을 기발이승 일두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럼 율곡에 의하면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마음의 지각작용을 통해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즉, 율곡은 사단도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고 칠정도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랍니다. 율곡은. 사단도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고 칠정도 인의 예지의 본성이 발한 거래요. 그런데 그 본성이 발할 때 어떻게 발하느냐? 마음의 지각작용을 통해 발한대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옛날 성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감응이라고 말합니다. 감응. 감이 지각입니다. 감각하는 거. 응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발하는 요즘 말로 하면 메커니즘은 마음의 지각 반응이다. 마음이 지각하고 반응을 일으킨다. 즉, 율곡은 첫째,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을 율곡은 도덕적 본성을 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마음이라는 건 지각과 반응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사단이나 칠정이 다 마음의 지각 반응을 통해서 발한다. 이 맥락에서 사단, 칠정이 다 기발이라고 한 거예요. 다 기발이고 그런데 발하는 내용은 인의 예지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승이라고 말한 겁니다. 기발, 이승. 즉 율곡은 마음을 율곡이 말하는 이와 기는 뭐냐? 율곡은 도덕적 본성을 이라고 한 거고 주체적인 마음을 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퇴계 이기호발설에서의 기와 율곡의 기발이승 일두설에서의 기는 글자만 같이 서로 함의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됩니다. 퇴계가 칠정을 기발이라고 한 건, 칠정은 형기의 욕망이 발한 거야. 그걸 기발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율곡은 사단 칠정이 다 기발일성, 그러니까 사단 칠정이 다 기발이라는 거죠. 그때 기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지각작용,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곡이 율곡이 말하는 이화기, 기발이성에서 이화기는 도덕적 본성과 주체적 마음을 뜻한다. 어쨌든 이것이 율곡 기발이성 일두설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용어가 마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본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본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반응의 주체를 말합니다. 지각과 반응의 주체. 우리는 뭐 감각기관이다 하면은 아니, 비설, 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식기관은 뭐냐? 인식의 주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마음의 통각 능력이라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우리 마음이 다 종합해내서 하나의 사태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봤어요. 김원중 선생님이 안경을 썼다 벗다 하는 거 눈으로 제가 봤습니다. 눈은 그냥 보는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원중 선생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뭐 한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건 마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맹자의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무심코 눈을 돌렸는데 창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에 우물이 있고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퐁당 빠지는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게 마음이 지각한 겁니다. 그 장면을 딱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맹자말로 출척측은지심이 바라는 거예요. 해고문이나 저걸 어쩌지 하는 그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자말로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건 감이고 지각, 어떤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자말로 감응이에요. 마음은 뭐냐? 감응의 주체라는 거예요. 지각 반응의 주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지각과 반응의 주체이고 본성은 뭐냐? 뭐 맹자 말대로 인의예지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인의예지의 본성 또 뭐는 인의예지 신자까지 넣어서 오상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 인의예지 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본성은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게 맹자가 말하는 본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성질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성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개의 본성, 뭐 고양이의 본성, 사람의 본성. 근데 여기서 그 주목할 것은 본성이라는 건 첫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그죠? 본성이라는 건 사물의 성질인데 타고난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타고났다고 할 때는 하늘천자 천성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면서 또 본성이라는 말에서 주목할 것은 그런데 그 사물답게 해주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하면 사람이 타고난 성질이고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성질. 고양이의 본성은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해주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을 말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사단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인이 무측은지심이면 비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또 무수우지심, 수우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성질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해주는 성질이 고양이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우리가 타고난 성질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성질. 물론 고양이는 말한다면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해주는 성질.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성질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의예지 말고 다른 요소가 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저 개, 고양이, 소, 돼지와 구별해주는 성질이 뭐냐 이거야. 맹자는 그걸 꼭 집어서 인의예지라고 했어요. 아마 그건 타당한 말일 겁니다. 어쨌든 본성이라는 건 타고난 성질이며
그 삶을 잡게 해주는 건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의 예지일 거다. 뭐 신자를 넣어도 되고 인의 예지일 거다. 일단 본성을 말했어요. 그럼 또 본능은 뭐냐? 우리는 사람의 본능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본성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본능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본능이라는 건 본자는 내내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부터 있는, 능자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이라고 할 때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어떤 욕구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욕구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능이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은 보통 우리가 본능을 말할 때는 생명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생명체의 본능. 이런 기계, 사물의 본능을 말하잖아요. 사물에 대해서는 본성이라는 말도 쓰고 본질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생명체에 대해서는 본능이라고 말해요. 그럼 생명체의 본능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존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고, 계속 생존하려고.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건 내가 계속 숨쉬고 이 세상에서 숨쉬고 말 그대로 생존하려고 하는 거.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생존 본능을 또 두 맥락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옛날 용어로 뭐 개체 보존 본능이다, 종족 보존 본능이다 이런 말을 해요. 개체 보존 본능이라는 건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또 편안한 주거 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걸 이제 개체 보존 본능이라고 하고 대개는 식욕을 개체 보존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봤자 100년 뒤에, 요즘 뭐 인생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살면 죽어 없어져요. 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생장쇠멸, 자라나고 늙고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자기는 없어지지만, 자기는 늙어 없어지지만 또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후손을 낳아서 번식.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계속 후세로 이어지기를 바래요. 그걸 우리가 종족 보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족 보존의 본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족 보존의 본능, 아까 개체 보존의 본능 우리가 식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족 보존의 본능을 오늘날 말로는 성욕이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색욕이라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내가 살아남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말하자면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 두 맥락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체 보존 본능, 종족 보존 본능 한다면은 옛날 말로 식욕과 색욕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한다. 그럼 오늘의 강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마음, 본성,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요컨대 퇴계와 율곡은 이와 기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교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가 뭐를 뜻하냐? 이는 퇴계나 율곡 모두에게 있어서 도덕적 본성을 뜻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기가 뭐를 뜻하느냐? 퇴계의 호발설에서 기발이란 형기의 욕망이 바란 거다, 본능이 바란 거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율곡이 말하는 기발은 마음의 지각 반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퇴계는 기를 형기라고 생각했고 율곡은 기를 그 마음의 지각이라고 했는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심기, 마음을 진짜 써서 심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율곡은 기를 심기를 마음을 기라고 이제 설명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건 퇴계와 율곡이 이와 기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 이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칠정의 개념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칠정의 개념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 칠정 논쟁이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발, 기발의 의미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발, 기발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했다는 건 아까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먼저 이러한 점들을 간략하게 해명해보고 또 이러한 점들을 모두 해명 안 하면은 퇴계 성리설의 진정한 쟁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퇴계와 율곡의 진정한 쟁점이 무엇이었나? 그 진정한 쟁점이라는 건 첫째는 퇴계와 율곡이 마음의 구조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강연에서는 먼저 각각의 입장을 해명하고 그 타당성을 논한 다음 그 대립된 의견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종합 지향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단 칠정의 관계와 칠정의 개념 문제입니다. 퇴계나 율곡 모두 사단이 줄이다. 사단은 이를 줄이려 한 거다 또는 이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사단은 줄이 또는 이발이다. 그런데 칠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아까 그랬죠? 퇴계는 칠정은 형기 욕망이 바란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율곡은 칠정도 인의예증이 본성이 바란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칠정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경전적인 근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즉 예기에서 말하는 칠정과 중용에서 말하는 칠정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경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겁니다. 퇴계는 예기의 관점에서 칠정을 이해하고 율곡은 중용의 관점에서 칠정을 이해했습니다. 우선 얘기 예언편을 보면은 거기서 예언편에서 이제 칠정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무엇을 사람의 감정이라 하느냐? 희로 애구 애오요. 이걸 사람의 감정이라 하고 이 7가지 감정은 배우지 않고도 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얘기해서 지금 7가지 감정이라고 그랬죠. 희노 애구 애오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7가지 감정은 배우지 않고도 능하다고 그랬죠. 한자말로 불하기 능. 안 배워도 능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본능이라는 거죠. 칠정은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 7가지 감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느냐? 음식과 남녀는 사람들이 크게 욕구하는 바요. 사망과 빈곤은 사람들이 크게 혐오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욕과 오는 마음이 큰 단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7가지를 말하고 희루애구 애우요 7가지를 말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은 2가지라는 거예요. 욕과 오라는 겁니다. 욕망과 혐오라는 거죠. 7가지를 말하고 그런데 핵심은 2가지라는 거예요. 욕망과 혐오라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뭐에 대한 욕망이냐? 음식과 남녀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음식과 남녀. 아까 말한 음식, 식욕, 남녀, 색욕. 이 2가지가 욕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에 뭐냐? 사망과 빈고라는 거예요. 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거죠? 죽기 싫어하고. 빈고는 뭐예요? 살아있는데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에서는 칠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2가지라고 했는데 핵심은 2가지 욕망과 혐오인데 음식과 남녀에 대한 욕망, 사망, 빈고에 대한 혐오 이렇게 말했어요. 퇴계는 이런 관점에서 퇴계는 자기가 사단 칠정론을 말하는데 퇴계 머릿속에 있는 칠정은 이게 그 배경이에요. 얘기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사망, 음식 남녀에 대한 욕망, 사망 빈고에 대한 혐오는 뭐예요? 다 인간의 신체, 형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퇴계는 자신있게, 그건 형기의 욕망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기발이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얘기 앞뒤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유한 것은 타고난 성이요.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망이다. 보통
성과 정을, 성의 욕망이라는 이제 정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이름에 지각이 알게 되니, 이 감정이 발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물이 이름에 지각이 알게 되니, 그런 다음에 호오가 형성이 된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형성이 된다. 호오는 아까 말한 욕과 오죠. 욕망과 혐오 같은 말입니다. 안으로는 호오가 절대되지 않고 밖으로는 지각이 유혹하여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면 천리가 소멸된다. 무릇 사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끝이 없는데, 사물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건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으면은 자꾸 내 욕망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내 눈앞에 맛있는 빵이 있으면 먹고 싶고, 커피가 있으면 마시고 싶고, 좋은 차가 있으면 나도 저 차를 타고 싶고, 다 내 눈앞에 있는 건 다 내 욕망을 이렇게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호오가 절제됨이 없다면 이것은 사물이 이름에 사람이 사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 욕망에 빠지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물처럼, 짐승처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물로 변화한다는 것은 천리를 소멸시키고 인욕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천리 인욕이라는 말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에 따라서 폐역, 어긋난 행동이죠. 속이는 행위, 또 거짓의 행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앞뒤에서도 칠정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그 예언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계가 이제 그 사칠 논쟁에서 김영호에게, 기고봉에게 이제 답한 편지 제1서입니다. 희로 애구 애워욕은 무엇을 따라 바라는가? 바깥 사물이 그 형기와 접촉함에 안에서 움직이니 대상으로 인해 발출하는 것이다. 퇴계는 분명히 희로 애구 애워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깥 사물과 접촉함에, 바깥 사물이라는 건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맛있는 음식, 어여쁜 뭐 여자, 뭐 좋은 차, 이런 게 다 우리의 욕망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 사물이 형기와 접촉함에 마음에서 움직이니 그 대상으로 인해 발출하는 것이다. 실정이 바라는 것에도 주자는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했으니 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지칭하는 바가 기에 있으면 무엇이냐, 무슨 까닭이냐, 바깥 사물이 다가오며 쉽게 감각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으니 실정은 그 묘맥이다. 어찌 안에 있을 때는 순수한 리였다가 바람에 미쳐서는 기와 섞이고 밖에서 감촉한 것은 형기인데 그 바란 것은 이의 본체가 되는 경우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칠정에 대해서도 당연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칠정도 리와 연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한테 주자가 그런 말한 그 배경이 있으니까 퇴계가 꼭 집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칠정은 그 포인트가 형기의 욕망, 그것과 관계된 거다. 그래서 칠정을 형기의 욕망이라고 기발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퇴계가 칠정을 형기가 말한 것, 기발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그 경전적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은 율곡은 왜 칠정도 이가 말한 것, 칠정도 이가 인의예지의 본성이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용 제1장에서는 회의로 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모두 바라여 모두 중절한 것을 화라 한다. 중은 천하의 대분이요 화는 천하의 달도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희루애락을 말하고 희루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건 중이고 중은 대본이고 또 발에서 중절한 것은 화이고 화는 달도이다. 그래서 그 대본 달도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용의 내용은 결코 아까 말한
음식 남녀에 대한 욕망, 사망 빈부에 대한 혐오, 이 맥락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감정 일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감정을 그 중용에 맞게, 중도에, 그 절대에 맞게 발현시키면은 이러이러한 큰 공능이 이루어진다. 천지의 만물육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럼 대분달도라고 말했는데 이걸 형기의 욕망과 연결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불성설이겠죠. 율곡은 이런 배경을 갖고 말하고, 또 율곡보다 먼저 먼저 이 주장을 펴은 건 기고봉이잖아요. 기고봉도 여기에 입각해서, 칠정을 형기의 욕망이 바란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고봉이나 율곡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그 논거는, 이제 훗날에는 그걸 공정한 칠정이라고 그랬는데, 뭐 맹자에 보면은, 논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문왕이 한번 노해서 천하를 평정시켰다는 등, 뭐 악정자가 이렇게 벼슬을 받게 되니까 맹자가 기뻐하였다는 등, 뭐 이른바 성인들이 이렇게 칠정을 발휘한 거에 대해서 그걸 성인의 칠정 또는 공정한 칠정이라고 이제 등등등등 말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걸 어떻게 형기의 욕망과 관련시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칠정도 인의의 본성이 바라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곡의 답성원이라는, 그러니까 율곡이 우계에 대해 보낸 편지에 보면은 사단은 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단은 줄이 또는 이발이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칠정은 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칠정은 이화기를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니 주기가 아니다. 자사는 성정의 덕을 논하면서 아까 읽은 거죠. 희류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바라여 모두 중절한 것을 화라한다고 하여 다만 칠정만 거론하고 사단을 거론하지 않았다. 만약 그대의 말처럼 칠정을 죽이라고 한다면 자사는 대본과 달도를 논하면서 네의 측면을 빠뜨린 것이니 어찌 커다란 잘못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칠정을 죽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대본 달도가 다 죽인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기의 칠정, 딱 애초에 전제가 사단 칠정을 논할 때 여기서 말하는 칠정은 예기의 칠정이다 이렇게 딱 전제를 했더라면은 그렇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 또 칠정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전거를 들이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봉이나 기고봉이나 율곡 같은 사람은 중용을 전거로 삼고, 우계, 성이나 퇴계 같은 사람은 예계를 전거로 삼고 하니까 말만 같이, 칠정이라고 하는 말만 같이 쓰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걸 염두에 두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끌고 나갔다. 요컨대 퇴계와 율곡은 칠정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퇴계처럼 예기의 음식 남녀에 대한 욕망과 사망 빈구에 대한 혐오를 중심으로 칠정을 이해한다면은 칠정은 형기의 욕망, 육체적 욕구가 바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나 고봉과 율곡처럼 중용의 천하의 달도라는 관점에서 칠정을 이해하면 칠정 역시 인의예지의 본성이 바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전거에 따라 칠정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칠논년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칠정에 대한 논의가 귀일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사칠논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귀일이 안 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사칠논쟁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기의 개념과 발의 의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자의 심성론에서는 이와 기를 두 맥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주자는 이와 기를 도와 기,
길도자 그릇기자 또는 본과 구라고 말합니다. 도와 기, 뭐 형이 상자를 의지도요, 형이 하자를 의지기다라고 할 때 그 도기입니다. 또 본과 구라고 그랬는데 저기서 본자는 근본 본자인데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 받는다, 본 뜬다 하죠. 누구를 본받는다, 뭘 본떠서 한다 할 때의 본자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구, 재료, 진료 이런 뜻입니다. 주자는 이 세상 만물은 다 이와 기로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와 기는 뭐냐? 이는 어떤 사물의 표준이고 기는 그 표준을 구체화하는 재료다. 그러니까 서양 말로 하면은 정확히 형상과 진료입니다. 서양의 말로 하면은 이는 주로 본성과 마음의 관계를 논할 때 적용되는 논법이었다. 본성과 마음의 관계. 율곡의 기발이승일도로는 여기에 입각한 겁니다. 율곡이 기발이승이라 할 때 기는 마음을 뜻하는 거고 이는 본성을 뜻하는 거다. 두 번째는 성명과 형기 또는 천리와 인욕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와 기를. 이는 주로 본성과 본능의 관계를 논할 때 적용되는 논법이다. 본성과 본능. 그러므로 퇴계의 이기 호발루는 여기에 입각한 것이다. 이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퇴계의 그 고봉에 대한 편지 다시 또 인용해 봤습니다. 즉은 수호 사양 시비는 무엇을 따라 바라는가?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 바란다.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 바라니까 그걸 이발이라고 한 거예요. 희로애고 애호욕은 무엇을 따라 바라는가? 바깥 사물이 그 형기와 접촉함에 안에서 움직이니 대상으로 인해 발출하는 것이다. 사단이 바라는 것을 맹자가 이미 마음이라 했거니와 마음은 진실로 이와 기가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지칭하는 바가 이를 주로 하면 무슨 까닭인가? 인의예지의 본성이 순수하게 안에 있는데 사단은 그 단서이다. 칠정이 바라는 것에도 주자는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했으니 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칭하는 바가 기에 있으면 무슨 까닭인가? 바깥 사물이 다가오매 쉽게 감각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으니 칠정은 그 묘맥이다. 퇴계가 이 편지에서 말하는 이와 기는 도덕적 본성과 육체적 본능을 뜻한다.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인용문입니다. 근데 율곡의 그 답성원을 보면은 사단도 역시 기가 바람에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기발이 이승. 아까는 사단은 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율곡은. 사단도 역시 기가 바람에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다음에 측은지심을 발휘하는데 보고서 측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아까 말로 감응, 지각 반응입니다. 보고서 측은하게 여기는 것은 기다. 이때 여기에서 기는 마음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기발이다. 또 측은의 근본. 우리 마음에서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은 뭐냐? 표준은 뭐냐?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른바 이승이다.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천지의 조화도 기가 변화하며 이가 그것을 탄 것이다. 그러니까 율곡은 모든 감정이란 다 기발 이승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른바 기발 이승이란 기가 이보다 앞선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기는 자의가 있고 이는 자의가 없으므로 자의라고 하는 건 인식하는 능력, 작용을 말합니다. 아까 말로 지각 반응 작용. 이는 그런데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이 부득불크러한 것이다. 기는 작용하는 거고 능동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거고 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가 현실로 드러나는 건 다 기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율곡은 기발이승이라는 말로 설명한 겁니다. 또 주목할 것은 율곡은 이와 기를 소발과 능발의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무릇 바라는 것은 기요, 바라는 까닭은 리이다.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다. 비기 즉 불능발.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다.
또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 비리즉 무소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의 내용은 성인이 다시 태어나셔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거다. 저기서 하나는 불능발, 하나는 무소발 그랬는데 이제 불자를 떼고 능발과 소발만 보면은 능발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지각 반응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즉 율곡은 귀, 마음을 능발자로 규정했어요. 지각과 반응의 주체는 귀다 이 뜻이에요. 소발자는 수동적으로 발현되는 내용, 귀의 그 작용을 통해서, 귀가 바라는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내용 이 뜻입니다. 율곡은 리를, 본성을 소발자로 규정했다. 즉 율곡은 사단과 칠정이 모두 소발자는 리고 능발자는 기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발리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소발, 능발 그랬는데 뭐 한문에서 능소관계라고 그래요. 한문에서 능소관계라는 능은 능동적인 작용의 주체,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 소라고 하는 건 그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곡은 이와 기를 소발과 능발의 관계로 규정했다. 근데 특이는 능발과 소발을 구분하지 않고 말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단은 이발, 칠정은 기발 이렇게 말해요. 특이가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로 나누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는데 사단은 순리라고도 말하고 순수한 리가 발한 거다. 또는 발어리, 리에서 발했다고 그래요. 또는 리발이라고도 말해요. 리가 발한 거다. 줄이라고도 말해요. 칠정은 겸기, 기를 겸했다. 발어 기, 기에서 발했다. 기발, 기가 발했다. 주기, 기를 주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퇴계는 능발과 소발을 구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퇴계의 관심사는 그냥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로 구분하는 것에만 관심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퇴계가 말하는 이발, 기발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퇴계가 사단 칠정 논쟁을 할 당시에 퇴계가 이발, 기발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이었나? 그 논쟁할 당시의 퇴계의 그 다른 그 글들을 참고해 보면은 퇴계가 을묘년에 작성한 천명누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성을 갖추고 정을 운용하는 것은 모두 이 심의 묘용이다. 성을 갖추고 정을 운용하는 것은 모두 이 심의 묘용이다. 심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즉 퇴계도 바라는 작용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전제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심의 작용이다. 또 갑자년의 편지에서 보면은 대개 이 심은 이 리를 갖추고 능히 동정하는 것이다. 심이 여기서 동정은 작용과 같은 뜻입니다. 이 리를 갖추고 능히 동정하는 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심의 발동은 곧 성이 그 소이연 까닭이 되고 성의 발동은 심이 곧 그 소능연이 된다. 기의 정상, 심을 기의 정상, 기의 에센스라고 그러는데 기의 정상이란 무엇이냐? 주자가 이와 기를 겸한 마음 가운데 나가 지각 운용의 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 두 글에서는 지각과 운용의 주체는 기의 정상으로서의 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운용의 주체는 마음이다. 기의 정상으로서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퇴계가 이발과 기발을 말했는데 퇴계가 그때 말한 이발과 기발은 모두 소발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계는 고봉한테는 직접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당시의 그 다른 글들을 살펴보면 퇴계는 그냥 암묵적으로 바라는 작용, 지각작용의 주체는 마음이야, 기의 정상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그걸 전제한 다음에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한 것이다. 그때 이발과 기발은 능발의 뜻이 아니라 소발의 뜻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퇴계 율곡 사단 칠정론의 핵심 쟁점은 뭐냐? 첫째는 마음의 구조 문제입니다. 퇴계는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 또 두 개의 감정이 들어있다.
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두 개의 본성이라는 건 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뜻합니다. 퇴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별개라고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다. 그러고 본연지성이 말한 것이 사단이고 기질지성이 말한 것이 칠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퇴계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고 두 개의 감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성, 이정론이라고 그랬고, 또는 인심, 도심, 이본론. 인심과 도심은 근본이 다르다. 이제 이게 퇴계의 생각입니다. 근데 율곡은 마음속에는 하나의 본성과 하나의 감정이 들어있을 뿐이라고 봤어요. 그건 일성, 일정론, 또 인심, 도심, 일본론, 인심과 도심은 근본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이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특이에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말을 쓰고 율곡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연지성이 뭐냐? 인의의 본성이다. 그건 특이나 율곡이 다 같아요. 그럼 기질지성이 뭐냐? 특이는 맹자에 나오면 식색지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식색지성이라는 건 식욕과 색욕을 추구하는 본능을 뜻하는 겁니다. 퇴계는 그 식색지성 본능을 식색지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별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인의예지 본성도 들어있고 식색지성도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다고 본 거고, 인의예지 본성이 말한 게 사단이고 식색지성이 말한 게 칠정이다. 이렇게 풀어나간 겁니다. 근데 율곡도 사단은 본연지성이 말한 거고 칠정은 기질지성이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율곡도.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퇴계설이나 율곡설이 똑같아요. 그런데 본연지성이 뭐냐? 인의예지 본성이다. 그건 율곡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기질지성이 뭐냐 이거예요. 기질지성은, 율곡은 기질지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이론에서 이일분수설이 있어요. 이는 본래 하나인데 기의 재질에 청탁수박이 있대요. 그 청탁수박에 따라서 이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그 분수지성을 율곡은 기질지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일분수의 맥락에서는 이일과 분수를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성리학의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율곡은 기질지성을 분수지성으로 보는 겁니다. 본연지성은 본연지성이고 기질지성은 뭐냐? 분수지성이다. 그게 사실은 성리학의 그 기본 논리입니다. 율곡은 기질지성을 분수지성으로 봤기 때문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율곡은 똑같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을 말하면서도 하나의 성이라고 일성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성이 발현된 거니까 감정도 사단, 칠정 그것도 하나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성, 일정론. 또 율곡은 인심도심은 하나의 근본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고, 또 발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발에 대해서 능발과 소발을 구별해 봤어요. 그럼 소발이라는 건 발현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발이라는 건 발현하는 작용의 주체라고 봤어요. 근데 발현하는 작용의 주체가 이냐 기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율곡은 발하는 작용의 주체는 마음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이 다 기발이승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건데, 퇴계도 고분과 논쟁할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발의 주체는 마음뿐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퇴계가 최만년에 돌아가시던 해에 경호년 편지에서 이의 능발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퇴계는 중년에는 능발자를 심, 기의 정상으로 전제하고 있었는데 최만년에 돌아가시던 해에 이의 채용론을 정립하고 이의 능발서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율곡은 이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기가 아니면 발할 수가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고 해서 이와 기를 소발과 능발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퇴계와 율곡의 핵심 쟁점은 마음의 구조 문제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본성이 들어있느냐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고, 또 발한다고 할 때
그 바라는 작용의 주체가 기냐 이냐. 율곡은 바라는 작용의 주체는 마음뿐이라고 봤어요. 근데 퇴계는 중년에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가 돌아가실 때 새롭게 이의 능발서, 이건 사단은 네가 직접 바란 거지, 능발서를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계의 이성 이 정도는 뭐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별개로서 본연지성이 바란 것이 사단 도심이고 기질지성이 바란 것이 실정인심이다. 근데 퇴계가 말하는 본연지성은 인의예지이성이다 이 말이에요. 또 퇴계가 말하는 기질성은 식색지성이다 이 말이에요. 율곡은 기질지성을 아까 말한 대로 분수지성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리학의 기본 논리였습니다만 어쨌든 퇴계는 퇴계 머릿속에는 기질지성, 그건 식색지성이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색지성이라는 말을 기질지성이라고 이해하고 식색지성이 말한 게 칠정, 기질지성은 칠정은 기발 이렇게 풀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율곡이 이성 이정론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만약 퇴계의 호발설과 같다면 본연지성은 동쪽에 있고 기질성은 서쪽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동쪽에서 나온 걸 도심이라 하고 서쪽에서 나온 것을 인심이라 하는 것이니 이게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만약 본성은 하나라고 한다면 또 장차 본성으로 나온 것을 도심이라 하고 본성 없이 스스로 나온 것을 인심이라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이치에 맞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퇴계 이성 이정론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거거나 만약에 인의예지만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칠정 인심은 본성 없이 나온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곡은 일성 일정론이다. 인심도심 일본론이다. 율곡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은 본래 하나라고 봤다. 또 사단과 칠정, 인심도심이 모두 본연지성에 반한 것이라고 봤다. 율곡은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의 청탁수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데 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 그걸 기질지성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 기본논리에서 일과 분수는 본래 하나라고 보는 것이 성리학의 기본논리였습니다. 율곡의 일성일정론에 대해서 가람 이현일은 뭐라고 비판하느냐, 무릇 율곡이 말하는 대본이란 무엇이냐, 이 기가 혼륜하여 뒤섞여 있어서 분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눠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그 소중례는 각각 근저 뿌리가 있음을 변별하지 않고 인심도심은 근원이 하나이다. 이미 발하여 인욕을 흐른 다음에야 인심도심이 구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율곡의 주장이죠. 이것은 미발의 즈음에는 이기가 하나로 섞여 있다가 이미 발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천리와 인욕이 구별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대본이란 장차 맑은 물과 진흙을 함께 섞어 놓은 것, 환희대수를 면치 못하여 하나의 자탕 같은 물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처럼 일성일정론으로 한다면은 인간이 대본이라고 할 때 그 대본에 이기가 뒤섞여 있다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인간이 그 대본에 이미 맑은 물과 진흙이 서로 섞여 있다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의 자탕 같은 물건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 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때는 하나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둘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주 그 종잡기가 어려운데 이건 맥락에 따라서 이걸 구별해 봐야 된다. 제 생각에 지각과 반응의 주체로서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각과 반응의 주체로서의 마음은 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자아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지각과 반응의 결과로서의 마음은 둘이다. 지각과 반응의 결과로서의 마음이란 우리가 양심이다, 욕심이다 하는 건 그때 양심, 욕심이라는 마음은 그 지각과 반응의 결과입니다. 또는 뭐 인심, 도심 같은 맥락이고
그때의 마음은 별개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하나의 주체로서의 마음이 어떻게 지각 반응을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 한 마음이 그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두 가지 양상으로 발한 마음은 별개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심과 동심은 그럼 하나라고 봐야 되느냐, 둘이라고 봐야 되느냐? 동일한 마음의 지각 반응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나 지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둘이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에 대해서도 맥락에 따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심이든 도심이든 다 내 마음이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의 지각 반응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각 반응의 그 주체라는 관점, 동일한 마음의 지각 반응의 결과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심과 도심은 근원도 다르고 지향하는 대상도 다르다. 그 맥락에서는 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발일도나 이기호발은 맥락에 따라서 다 성립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이의 능발설에 대해서 정의와 조작이 없음은 이의 본연지체이고 깃들인 곳에 따라 발현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음은 이의 지신지용, 지극히 신묘한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에는 다만 본체의 무의만 알고 이의 본체는 자기가 없다 이것만 알고 이의 묘한 작용이 능히 현행 드러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거의 리를 죽은 물건으로 오인했으니 그것은 또한 도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아까 말한 경운현의 편지입니다. 경운현의 편지 또 하나 있어요. 답205. 주자는 일찍이 이에 동정이 있으므로 기에 동정이 있다. 만약 이에 동정이 없다면 기는 무엇으로부터 동정이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 이 말을 알면 그대의 의문은 없어질 것이다. 대개 정의가 없는 것은 이의 본연지체요. 능생하는 것은 지극히 신묘한 용이다. 이제까지는 대개는 이는 자기가 없으므로 자기가 없다. 이는 자기가 없다고 한 건 뭐예요? 이발 기발이라고 할 때 그 발은 소발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소발이 아니라 능발이라고 분명하게 확언한 것은 최만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개의 이 능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지각과 반응의 주체는 마음이고 마음은 기라는 것이 성례학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각과 반응의 주체는 마음이고 그때 마음은 기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례학의 기본 논리예요. 리도 지각과 반응의 주체라고 하면은 이는 형이상자, 기는 형이하자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또 리를 능발자로 규정하면, 즉 리를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능동적 주체로 규정하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만약에 이가 능동적인 존재고 또 이가 기를 주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 신학의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그래요. 또 동시에 순수지선한 존재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존재고 순수지선한 존재면은 이 세상의 악한 놈들 진작에 좀 혼내주지 왜 안 혼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건 이제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인데 마찬가지로 이를 능발자로 규정하면 그런 그 난제에 봉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리 능발설을 기각시키고 마음만이 지각과 반응의 주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퇴계유구 사단칠정론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 퇴계설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 능발설은 이론적으로 여러 난제를 야기합니다. 또 유국설의 문제점, 즉 일성일정론은 인심의 근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저 인심은 인심도심론에서 인심이에요. 인심도심론에서 인심은 뭐예요? 분명히 주자가 중용장구설에서 형기의 욕망, 형기지 사가 바란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일국식으로 일성일정론을 주장하면은 인심의 근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성이정론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는 인의예주의 도덕적 본성도 들어있고 또 그 식색 그 본능적 욕구도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능발자에 대해서는 지각과 반응의 주체는 마음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에 입각해서 인심도심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저는 여기서 인심도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칠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서로 다른 그 전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근데 퇴계는 사단칠정은 인심도심과 같은 말이라고 퇴계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칠정론이라는 말 대신에 인심도심론을 쓰면은 우리가 그 불필요한 그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인심도심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제 생각에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과 함께 본능도 담겨 있습니다. 인의예지신의 본성은 남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거고 식색의 본능은 자신의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본성과 본능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심은 본능에서 나온 것 또는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며 도심은 본성에서 나온 것 또는 본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감정에는 본성에서 발한 것도 있고 본능에서 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발현시키는 주체는 마음, 기지정상으로서의 마음일 뿐입니다. 즉 마음은 대상의 사물을 지각하면서 때로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발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형계의 본능을 발현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의 주체, 능발자는 기, 마음일 뿐이나 발하는 내용에는 성명과 형기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심과 인심은 소발의 맥락에서 이발과 기발 또는 주리와 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맥락에서. 인심은 형기에서 나온 것 또는 형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기발, 주기라고 말할 수 있고 도심은 성명에서 나온 것 또는 성명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발, 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이 감정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중절과 부중절은 마음의 재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마음의 재질, 우리가 보통 기질지성할 때의 기질입니다. 그 마음의 재질을 논할 때 청탁 수박이 있다고 그렇게 논해왔어요. 즉 마음의 재질이 청수하면, 맑고 깨끗하면 사람은 종양성찰에 충실해서 감정을 알맞게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인심도심이라는 것을 알맞게 발현시킬 수 있으나 기질이 흐리고 잡박한 사람은 종양성찰에 소홀해서 감정을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발현시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개념 체계를 제시했는데 이 핵심은 뭐냐? 첫째는 도덕적 본성과 육체적 본능을 전혀 본질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되게 말로 하면은 이발과 기발을 분개하자는 거예요.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둘째, 감정에는 도덕적 본성에서 발한 것도 있고 육체적 본능에서 발한 것도 있다. 셋째, 지각과 반응의 주체로서의 마음은 하나일 뿐이며 사단과 칠정 또는 인심과 도심이 모두 한 마음의 지각 반응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넷째, 인심은 형기에서 나온 것 또는 구체를 위해 발한 것이므로 인심은 기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기발은 형기발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기발 또는 주기라고 할 수 있고 도심은 성명에서 나온 것 또는 도의를 위해 발한 것이므로 이발, 주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개념체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인심과 도심은 이발과 기발로 분개하자 이 말이에요. 분개해야만 된다. 안 하면은 가람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대본이라고 하는 것이 맑은 눈과 진흙에 뒤섞인 잡탕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분개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발, 기발이라 할 때 발하는 작용의 주체는 그건
마음의 지각작용 하나, 마음의 지각작용이라고 하는 걸로만 설명을 해야지 만약에 리를 능발자로 인정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이상학의 고전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이야기가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까지 그 퇴계유고 타단 칠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